어머나, 친정이 소고기집을 한다고? 그렇대. 장사하는 집안 처음 보지, 엄마? 처음 보고 말고 소고기 가게는 아무래도 장사는 잘 되겠다. 단체 손님도 많고 중요한 자리 잡을 때 저희 가게 연락 주시는 분들 많아서 잘 되고 있어요. 그렇겠네. 뭐 가족한테는 서비스 좀 더 주고 그런 건 없지? 하긴 소고기는 비싸니까 서비스 주기는 어려울 거야. 어머님, 아버님 오시면 당연히 서비스 드리죠.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려 놓을게요. 어머, 정말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닌가 몰라. 사돈인데 서비스 줄 수 있죠. 그럼 우리 언제 한번 처가로 외식하자. 나 딱 한 번 가봤는데 정말 맛있더라. 그러니 기대되네. 우리 식구 중에 돼지고기도 아니고 무려 소고기를 하는 집이라니. 엄마 너무 들뜬 거 아니야? 장사하는 집안이랑 인연 맺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판검사 열 안 부러운 게 잘 나가는 장사 집안이야. 그렇긴 해. 판검사 연봉보다 처가 연매출이 훨씬 높을걸. 맞지? 판검사 연봉이 얼만진 모르지만 저희 부모님 장사는 괜찮게 되긴 할 거예요. 혹시 내가 사돈네 고기 좀 먹으러 가려고 하면 너한테 꼬박꼬박 얘기해야 하나? 그렇게까진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 얼굴 알면 알아서 챙겨주실 거예요. 역시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댐댐이도 훌륭하다니까. 환영한다, 아가. 엄마가 이렇게까지 좋아해 줄 줄은 몰랐는데. 그런데 어째 이게 처가 집안 배경 때문인 것 같다? 무슨 그런 신뢰되는 소리를 하는 거니? 어떻게 봐주시든 너무 감사드려요, 어머님. 아니야, 내가 더 감사하지. 잘 지내보자. 저를 보는 어머님의 눈빛이 한동안 반짝거렸어요. 좋게 봐주시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는데 저도 모르는 날에 어머님 혼자 친정 가게에 자주 방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무려 1년 동안 어머님은 지인이란 지인 그리고 식구란 식구들을 다 끌어와서 친정 가게를 방문했어요. 가게 홍보도 되고 매출도 올라가니 좋은 일이구나 싶겠지만 사실 어느 날부터 어머님이 일행들을 왕창 데리고 와서 돈을 적게 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안녕하세요, 사돈. 사부인 오셨어요? 예약한 자리 준비 다 됐죠? 그럼요. 오늘 우리 외가 쪽에 생일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찾아뵙네요. 그러네요. 엄청 자주 찾아오셔서 한 동네에 사는 기분이에요. 좋죠. 누가 사돈끼리 이렇게 자주 보면서 지내겠어요. 이게 다 사돈댁이 소고기집을 하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왜 지인이란 지인, 식구란 식구 다 끌어와서 사돈 매출을 올려주고 있겠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같이 윈윈 하는 거죠. 사돈댁이 잘 돼야 우리 며느리가 잘 되는 거고, 며느리가 잘 되면 우리 아들이랑 사이도 돈독해질 거고, 그럼 결국 우리한테까지 좋은 영향이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럼 오늘도 좀 부탁할게요. 부탁이요? 에이, 한두 번 부탁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실까? 서비스 좀 팍팍 넣어주시라고요. 서비스. 예, 당연히 드리긴 해야죠. 계산도 눈치껏. 아시죠? 저는 그냥 단골도 아니고 슈퍼 단골이니까요. 슈퍼 단골은 처음 들어보네요. 제가 이 집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VIP에 가족 특혜까지 받으면 계산서 작성하는데 눈치껏 할 수 있잖아요. 아시면서. 가격을 깎아 달라는 거죠? 네, 2달 전에 왔을 때도 싸게 해주셨잖아요. 2달 전에 그랬죠. 사부인, 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하나요? 제 일행이 들으면 저도 체면에 안 서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알아서 좀 잘해줘요. 예, 그럼 부탁할게요. 예, 들어가 있으세요. 엄마, 왔니? 오늘 어머님 오신다더니? 왔어. 혹시 또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셨어? 반갑지도 않은데 왜 자꾸 오는지 모르겠다. 가족이면 더 가족이 잘 되라고 제 돈 내는 사람도 많은데 말이야. 내가 어머님한테 말씀드려볼게. 뭐 하러 얘기해, 사이 나빠지게. 물어는 봐야지 왜 그러시는지. 저기 화장실에서 나오시네. 어머님! 우리 새아기 여긴 어쩐 일이야?
저도 친정에 볼 일이 있어서 들리려고 왔는데 어머님이 오늘 가게에 온다고 하셔서요. 그래, 난 오늘 외가 쪽에 생일이 있어서 왔어. 너희 집 덕분에 내가 주위에서 평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무슨 말씀이세요? 소고기를 이렇게 헐값에 먹는 건 가족 장사집이 아니고선 절대 못하는 일이잖니. 그걸 내가 쉽게 해주니까 다들 나를 떠받들어. 안 그래도 부모님께 들었는데 어머님이 1년 동안 거의 매달 오다시피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 집안을 먹여 살리는 셈이지 뭐. 그런데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은 마음이 좋으셔서 퍼주는 게 습관이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제 눈엔 매출이 작년보다 많이 안 나와서요. 뭐? 서비스나 할인 중 하나만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소고기 하는 사돈댁이 있으면 나도 득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혜택을 안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 사정도 이해 좀 해주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나 그렇게까지 서비스 많이 받지도 않았어. 너희 부모님한테 가서 다시 확인해 봐라. 알죠. 혹시나 서비스가 지금보다 줄어도 서운해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누가 보면 남의 집 장사 망치고 있는 줄 알겠네. 그래, 알았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여전히 반성이 없었어요. 제 얘기를 못 들은 척 하시고 다음부터 계속 똑같이 무례하게 행동하셨죠. 결국 저는 어머님에게 정중함보단 다소 확실하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해드렸는데요. 며칠 후. 어머님, 너 마침 잘 왔다. 내가 다다음 주에 너희 집 한 번 더 예약하려고 하거든. 네가 나 대신 해줄래? 저희 가게 오신다고요? 나랑 네 시아버지 결혼 기념일이잖아. 당연히 기념일이니까 공짜로 예약 가능하겠지? 공짜요? 다른 날도 아니고 시부모 기념일인데 며느리로서 당연히 대접할 거 아니었어? 그렇긴 하지만 어렵게 생각할 거 뭐가 있어. 너한텐 부모님 가게가 있는데 소고기 대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다고. 저희 가게로 예약은 해 놓을게요. 그래, 고맙다. 아참,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지난번에 밑반찬들 양이 적더라고. 밑반찬이요? 잘하는 집에선 밑반찬 같은 것도 손님 만족도에 높게 팍팍 주고 그래야 하는 건데. 어머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밑반찬을 적게 주기로 한 거야? 밑반찬은 셀프 코너라서 상관없는데 이제부터 가격 할인이나 고기 서비스는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왜? 저희 부모님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죄송하지만 어머님께서 이해 좀 해주세요. 사돈이 소고기집을 하는데 내가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가족끼리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가족이어도 서로 나쁘지 않은 선에서 지내는 게 예의잖아요. 네 말은 지금 내가 그 나쁜 선을 넘었다는 거냐? 솔직히 어머님 혜택 드리는 게 저희 가게에 타격이 너무 커요. 아니 내가 뭘 했다고 너희 가게 고기를 훔치기를 했니? 공짜로 포장해달라고 조르기를 했니? 서비스 고기 팍팍 달라고 하시고 할인 팍팍 해달라고 하시는 게 그거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뭐? 죄송하지만 무례하게 느끼시더라도 말씀드릴 건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어처구니가 없네. 내가 설령 서비스를 받았다고 해도 별로 얻어먹은 것도 없는데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엄마 아빠가 내 욕하든? 저희 부모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부모님 가게 물려받을 거라 매출에 쭉 신경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머님 예약이 매출이 줄어든데 가장 큰 이유라서요. 예, 너 말을 뭐 그렇게 해? 네 말은 지금 내가 진상이라는 거잖아. 어머님이라서 진상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진상이죠. 뭐야? 좀 무례하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그러지 않으면 어머님께서 또 못 알아들으실까 봐서요. 내가 언제 못 알아들었다는 거야. 네가 똑바로 말한 적이 없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무례를 무릅쓰고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매출 적자니까 말도 안 되는 서비스를 없애려고요. 원래 있던 서비스도 아니었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서비스? 죄송합니다, 어머님. 기념일 예약은 저랑 남편이 계산하는 거니까 공짜로 드시면 되세요. 저게?
어머님은 제게 지적당한 것에 빈정상했는지 티를 팍팍 냈어요. 그리고 결혼기념일 당일날 어머님이 오랜만에 가게에 와서는 친정 부모님께 인사도 대충 하고 제 얘기도 전부 무시하더라고요. 어찌나 속이 좁으신지.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무시만 했죠. 그런데 며칠 후 웬일로 어머님이 먼저 날 잡고 저를 찾아오신 거 있죠? 며칠 후. 나 때문에 불편한 거 많았지? 아니에요. 가게 상황만 여유 있었어도 어머님께 그런 불쾌감은 안 드렸을 건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문제가 맞더라고. 나 같아도 가족 핑계로 돈 깎아달라, 고기 더 달라 그랬으면 꼴보기 싫었을 거야. 꼴보기 싫었던 건 아니고 그냥 가족이니까 사정을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서로 꽁하게 있지 말고 미리 얘기를 나눴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어머님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먼저 어머님께 사과드렸어야 하는데 어머님이 먼저 하시게 만들었네요.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사과하는 게 맞지. 전화로 하셔도 되는데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또 오랫동안 꽁에 있는 사람은 못 돼서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 제법 털털한 사람이거든. 이제 보니 그러신 것 같아요. 그치? 어쨌든 내가 그간 사돈댁에 특혜를 너무 강요한 거 미안해서 나도 너한테 선물 하나 해주려고. 선물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님이 먼저 사과해 주신 게 가장 위로가 되었는걸요. 내가 성에 안 차서 그래. 너 친정 부모님 이사 갈 집 알아보고 있다고 했지? 네, 그이한테 들으셨나 봐요. 그럼 너한테 뭘 좀 해주면 좋을까 싶어서 내가 네 근황 좀 몰래 물어봤지. 그러셨구나. 더 죄송스럽네요. 어쨌든 내가 그 소식 듣고 너한테 도움 좀 되고자 집을 알아봤거든. 어머님께서요? 마침 내 지인 중에 부동산 하는 지인이 있어서. 아, 그랬구나. 그건 남편한테도 못 들어서 몰랐네요. 그래서 내가 바로 지인한테 연락해서 괜찮은 방 알아봤어. 내 사돈이라고 하니까 흔쾌히 방을 싸게 내주겠다고 하더라고. 네? 아유,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받아. 원래 시어머니 찬스는 아무 때나 나온 거 아니야. 그래도 집은 그동안 어머님이 저희 가게에서 특혜 받은 것보다 훨씬 값이 과한 것 같은데요. 무례했던 내 마음까지 값을 친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아무튼 방이 나왔다니까 너 시간 될 때 보러 가보라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께서 집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는데 어머님 덕분에 한숨 덜게 되었네요. 내가 직접 가서 사과하는 건 서로도 불편할지도 모르니까 이런 내 마음은 네가 부모님한테 전해주라. 네, 그럴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호호호, 주소 보내놓을게. 어머님이 주신 주소로 친정 부모님이랑 방문해 집 구경을 했어요.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집이 신혼집 느낌이더라고요. 부모님도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어머님 덕에 저희 부모님은 아주 헐값에 좋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그 핑계로 친정 가게를 계속 들락거리며 종종 공짜 타령을 하기도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서로 윈윈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안 되어서였어요. 행복해야 할 새 집이 공포의 집으로 바뀌고 말았는데요. 부모님이 말하길 언젠가부터 집이 너무 춥고 기분 나쁜 향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2개월 후. 엄마, 저번 주 보일러 아저씨 다녀갔는데 좀 어때?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아. 여전히 추워. 여전히 춥다고? 아저씨 왔을 때 테스트 안 해봤어? 해봤지. 그땐 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또 말썽이네. 보일러가 왜 그렇지? 아예 다시 설치해야 하나? 그런데 기사 아저씨가 살펴볼 때 계속 보일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 근데 왜 그러지? 모르겠어. 어떻게 보일러를 이렇게나 뗐는데도 춥지? 가스비는 엄청 나와.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데? 늘 그랬던 것처럼 오리털 패딩 입고 두꺼운 이불을 얼굴까지 덮고 자고 있어. 네 아빠는 바깥보다 집이 더 춥다고 하더라. 아직 꽃샘추위라 밖이 엄청 추운데. 집까지 추우면 엄마 아빠 감기 걸리겠다.
안 그래도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몸살을 하는 건지 항상 으슬으슬하고. 병원은 가봤어? 약을 먹어도 몸살기가 안 사라지네. 어떻게 해야 하지? 급한 대로 난로라도 가져놔야 하나? 그럴까 싶다. 그리고 이건 너 걱정할까 봐 말 못한 건데. 뭔데? 뭐가 더 있어? 사실 요즘 들어 자주 악몽을 꿔. 악몽? 가위에도 많이 눌리고. 가위를 눌린다고? 엄마 아빠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생전 귀신 털끝도 본 적 없던 내가 요즘은 눈만 감았다 하면 귀신 때문에 죽을 지경이야. 아니, 몸이 얼마나 안 좋아졌으면 가위까지 눌린대? 거기 터가 엄마한테 안 맞나? 그런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니야. 나만 그런 거면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말 텐데 네 아빠까지 가위 눌리니까 터가 문제인가 싶어. 아빠도 가위 많이 눌린대? 한 번은 나랑 네 아빠랑 같은 가위에 눌려서 동시에 깼잖아. 같은 가위에도 눌릴 수가 있나? 몰라. 나도 방금 두들기는 소리에 깼는데 네 아빠도 똑같은 소리에 놀라서 깬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 아, 좀 무서운데? 우리도 슬슬 무서워지고 있어. 춥기만 하면 모르겠는데 추운 데다가 이상한 향 냄새 나고 가위까지 눌리니까 안 무서울 수가 있어야지. 듣고 보니 그러네. 내가 한번 알아볼게. 뭘 알아보려고? 어머님이 소개해준 부동산한테 물어나 보려고. 혹시 이 집 터가 안 좋은 건지. 집 해준 사람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실례지 않을까? 물어만 보는 건데 뭘. 어머님도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까 부동산에라도 물어보는 게 좋겠어. 집이 문제인 건지 우리가 문제인 건지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제발 빨리 괜찮아졌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연락 줄게, 엄마. 혹시 모르니까 성경책이나 십자가나 팥이나 소금? 그런 것 좀 집 여기저기에 놔둬. 알았어, 딸.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문제가 없다고만 했어요. 문제가 없다니 할 수 없잖아요. 결국 제 선에서 해결해 보려고 저는 남편을 데리고 친정에 가서 한번 자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저 역시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귀신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날 저녁. 왜 무슨 일이야? 미쳤어. 저기 귀신 있어. 뭐? 귀신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귀신이 어디 있다는 거야? 나 화장실 가는데 귀신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니까. 여보, 일단 진정해봐. 빨리 불 켜줘. 나 무섭단 말이야. 알았어. 아니 이게 무슨 난리들이야. 너 왜 이러고 앉아있어? 엄마, 아빠 화장실에서 귀신 봤어. 도대체 여기 뭐야? 진짜 이 집에 귀신이라도 사는 건가? 귀신을 봐? 그것 봐. 내가 이 집이 이상한 것 같다고 했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집에서 지내는 사람마다 귀신을 보냐고. 기가 약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터가 안 좋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여보, 어머님한테 당장 전화해서 다른 집 알아봐 달라고 하자. 알았어. 전화는 해볼 건데 지금은 새벽이라 받지도 못할 거야. 내일 아침 일찍 할게. 난 살면서 한 번도 가위 눌려 본 적이 없어. 이제 잠 못 잘 것 같아. 어떡해? 내가 손 잡고 잘게. 일단 자세한 얘기는 내일 일어나서 하자꾸나. 화장실 안 가도 괜찮아? 못 가겠어. 엄마랑 같이 들어가자. 자네도 얼른 들어가서 자.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괜히 저희 엄마가 소개해준 집 때문에 식구들이 이렇게 다 안 좋은 일을 겪는 것 같아서. 그게 왜 자네 탓이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서 자. 예, 그래도 제가 조만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남편은 목사님까지 모시고 와서 집에 찬송가도 틀어놓고 십자가도 달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친정 부모님이 걱정되어서 주말마다 방문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 물건이 아랫집으로 잘못 배달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아랫집 아주머니가 저희 택배를 직접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날 택배를 건네받으면서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아가씨가 이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 집이에요. 그렇구나. 택배 아저씨가 착각하고 아랫집에다 택배를 갖다 놨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제가 가지러 가려고 했는데 갖다 주셔서 감사해요. 뭘요? 그런데
그 집에서 사는 건 괜찮아요? 네? 아니,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잘 사나 궁금해서요. 잘 살아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직 새집 적응 단계라 그런가. 그래요? 별일 있는 건 아니죠? 왜 그러세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네? 뭐가요? 마치 별일이 있어야 하는데 별일 없었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서요. 꼭 저희 집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 것처럼 기웃거리기도 하시고. 아, 아니에요. 무슨,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이만 가보셔도 돼요. 아, 예. 아가씨 보니까 보통 강단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런 딸을 가진 부모라면 이런 집이어도 잘 살 수 있는가 봐요? 무슨 뜻이에요? 난 이 집 사람들 이사 와놓고 아무 소리 없길래 강심장인 줄 알았어요. 아주머니 뭐 아시는 거 있죠? 아니요. 내가 남의 집에 대해 뭘 알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집에서 잠만 자면 자꾸 밤잠을 설쳐요. 그래요? 역시 무사하진 않은가 보네. 말씀해 주세요. 이 집에 무슨 문제 있어서 물어보는 거 맞죠? 아니, 그게 참 힘들어서 그래요. 아는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어떤 방법이라도 찾죠. 지금 이렇게는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아이 참, 난 말 못해. 괜히 말했다가 나한테 재수 온 붙으면 어떡해요? 네? 이 집이 재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니까. 아주머니, 그러지 말고 말씀 좀 해주세요. 아주머니는 이 집 바로 아래층이니까 가장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아휴, 부탁드려요. 부동산에서도 모른다고만 하고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 이 집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사람이 집 주인이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유,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사 온 사람들은 무슨 죄야. 내가 아가씨 입장이어도 답답하고 무서웠을 것 같네요. 그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 집에 살던 전세입자가 집에서 살자 하는 바람에 온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네? 살자요? 네, 그게 불과 1년도 안 됐어. 작년 여름쯤이었거든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이 동네 사는 사람들 중 그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요? 사람이 죽은 집이라 잘 안 나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집안 사람들 강심장인 줄 알고 떠들었다니까. 말도 안 돼. 이건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아가씨 부모님 들어오기 전에 밤만 되면 이 집에서 소리도 났어요. 소리라뇨? 어떤 소리요? 뛰어다니는 소리 같은 것도 나고 노랫소리도 나고. 네? 사실 바로 아랫집 살고 있는 나도 직접 겪었어요. 그 집 세입자 살자 한 후부터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도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난 그게 무서워서 집 내놨어요. 지금은 딸 집에 들어가서 지내는 중이에요. 집을 내놓으셨어요?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짐 가지러 왔다가 윗집 택배가 우리 집 앞에 놓여 있길래 솔직히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서 직접 들고 찾아왔어요. 그랬군요. 그런 집인데도 새로운 세입자한테 말도 안 해주고 살게 한 거네요. 그러게요. 집주인도 참 못됐네요. 아무리 집이 안 팔릴지언정 그런 중대한 사실은 알리는 게 맞는 건데 아주머니 덕분에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희는 저희가 단체로 정신이 나간 건가 했거든요. 그래요? 몰랐던 게 당연한 거지. 알고서 들어가면 진짜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러네요. 저희도 알았다면 당연히 안 들어왔을 텐데. 내가 말해줬다는 건 비밀로 해줘요. 난 어떻게 해서든 그 집안 일에는 안 엮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집 주인이 일부만 몇 개 수리하고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 나가니까 어머님이 우리 친정 부모님을 희생자로 그곳에 집어넣은 격이었던 거예요. 무조건 그렇다고 확신이 되어서 저는 남편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 따졌어요. 얼마 후. 여보세요? 여보, 장모님이랑 장인 어른이랑 맛있는 것 좀 먹었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응? 어머님이랑 어머님 지인이 우리 가족을 속였어. 다짜고짜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부모님 집 왜 이상한지 알아? 왜? 이 집에서 사람이 죽었대. 그것도 작년 여름에 살자로. 뭐? 이 동네에서 살자 사건이 너무 센세이션한 일이라 당시 경찰도 많이 왔었고 주민들도 다 구경해서 알고 있다고 하더라. 아니, 누가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해? 황당한 소리라니 사실이라니까? 택배 잘못 가서 아랫집 아주머니가 갖다 주셨는데 다 말해 주시더라. 그 아줌마가 거짓말 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 아주머니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해? 자기가 직접 이상한 일 겪어서 무서운 마음에 집까지 내놓은 분인데. 모르는 아줌마 말 때문에 우리 엄마를 나쁘게 얘기하는 게 불편하다 그거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잖아. 그리고 당신도 친정집에서 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 아니야? 아주머니가 한 말이 앞뒤가 맞다고. 그럼 우리 엄마가 거기 사람 죽은 집인 줄 알면서 팔아 넘겼다는 거야? 어머님이 당당하게 싸게 해준다고 하고 소개해 준 거거든. 어머님은 어쩌면 내 친정을 도와준 게 아니라 어머님 지인을 도와준 걸 수도 있어. 뭐? 여보, 지금 나는 누구보다 어머님이 결백하길 바래. 근데 왜 우리 엄마를 의심해? 어머님이 그 사실을 몰랐을 확률보다 알고 있었을 확률이 훨씬 크니까. 어째서? 헐값이어도 너무 헐값이었거든. 그건 그냥 사돈 관계이기도 하고 또 미안한 마음에 싸게 해준 거라고 했었잖아. 그 말이 맞길 나도 바란다니까? 그래도 확인은 해야겠어. 만약 우리 엄마가 결백하다면 당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열댓 번 사과해야 할 거야. 당신도 마찬가지야. 아니, 당신은 이혼을 준비해야 할 거야. 뭐?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단 거 잘 아는데 그래도 어머님 편을 들 때 들어야지. 다시 연락할게. 그래, 누구 말이 맞는지 두고 봐. 남편도 제 친정 부모님을 많이 걱정해서 어머님 편을 들 줄 몰랐는데 남편은 역시 제 남편이기 전에 어머님 아들인가 봐요. 저는 그 시간부로 남편을 버리기로 마음 먹었고 더 이상 잘 보일 필요 없는 어머님을 당장 찾았어요. 또 우리 친정 가게에 가 계시더라고요. 주말. 어머님, 어머, 네가 여긴 어쩐 일이니? 할 말이 있어요. 잠깐만, 나 계산하려고 하잖아. 엄마, 아빠, 단 한 푼도 할인해 드리지 마.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할인해 주지 말라니? 어머님, 할 말이 있는데요. 내 말에 대답이나 해. 할인해 주지 말라는 게 갑자기 무슨 버르장머리냐고. 2배로 내게 만들기 전에 제 얘기 먼저 들으세요. 뭐라고? 너 뭐 잘못 먹었어? 난 이 시어머니야. 누구를 어떻게 대하는 거야? 어머님이 소개해준 저희 친정집, 거기에서 사람이 죽었다면서요? 어? 맞아요? 전에 살던 세입자가 살자 해서 동네가 떠들썩했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누가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이 또 이상한 소리 했나 보네. 원래 어딜 가나 또라이가 있는 법이야. 어머님이 그 또라이신 거예요? 뭐야? 사람 죽은 집인 거 속이고 저희 부모님께 팔았잖아요. 당장 집 빼야겠으니 전세금 돌려주세요. 야, 계약사항 못 봤어? 중간에 집 못 빼. 그리고 사람 죽은 집이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전세금을 어떻게 주겠어? 그러니까 어머님은 알고 계셨네요.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거참 예민하게 구네. 예, 따지고 보면 전국에 사람 안 죽은 집이 어디 있겠어? 뭐라고요? 우리 집도 누군가 죽으면 사람 죽은 집이 되는 거야. 그거랑 살자 한 거랑 같아요? 죽는 건 똑같은데 뭐가 달라? 어머님이 속이고 그 집을 파는 바람에 저희 가족이 얼마나 생고생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너희 집안 사람들이 기가 약한 걸 누구 탓해? 그래서 전세금 안 주겠다고요? 못 줘. 만기 전에는 전세금 절대 못 줘. 그리고 내 체면이 있지. 그런 식으로 집 빼버리면 나는 내 친구 얼굴 어떻게 보라고? 어머님이 친구분이랑 관계가 끊어지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귀신의 집에서 살아야겠어요? 아, 몰라. 내 알 바 아니야. 설마 집 때문에 소고기 공짜로 안 내주는 거냐? 소고기만 안 내주겠어요. 앞으로는 저희 가게에 발도 못 들이게 할 거예요. 뭐야?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래? 사부인 정말이세요? 살다 식구한테 사기치는 사람은 처음 보네. 말 조심해요. 내가 무슨 사기를 쳤다고 그래요. 여보, 기어코 엄마한테 얘기한 거야.
내가 우리 엄마 모함하지 말라고 했지. 아들! 어디다가 이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본인 짓이라고 온몸으로 인정했어. 어머, 내가 언제? 당신이 협박한 거 아니야? 협박? 그래, 우리 엄마 마음 여린데 당신이 몰아붙여서 억지로 자백 받아낸 거 아니냐고. 어머, 너 미쳤어. 감히 누굴 때려? 어머님을 때릴 순 없잖아요. 뭐가 어째? 똑똑히 들으세요, 어머님. 전세금 못 돌려받게 하면 저 전국에 있는 공포 체험자들한테 숙박료 받고 방 빌려줄 거예요. 뭐? 계약기간 만료될 때까지 그 집을 전국적으로 흉가 체험 명소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요. 기대하세요. 미쳤어? 그랬다간 나 그 친구랑 완전 끝이야. 당연히 그렇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이 흉가 체험 장소가 되면 그 아파트 전체도 그런 이미지가 될 거예요. 야, 안 돼. 제정신이야? 너 때문에 무고한 다른 주민들까지 손해보게 만들겠단 거야. 그게 싫으시면 어머님이 전세금 돌려주면 돼요. 친구랑 관계 유지하고 싶다면 어머님 개인 사비로 전세금 미리 주시던가요. 야! 여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자네는 나한테까지 맞고 싶은 거 아니면 그 입 닥쳐. 그만 나가주세요. 더 이상 어머님 때문에 적자되고 싶지 않거든요. 아니, 어떻게 식구를 이런 식으로 대해. 밀지 마! 그날 그렇게 쫓겨난 어머님을 남편이 잘 모시고 집으로 갔고 그 이후 어머님은 본격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지인에게 욕을 있는 대로 처먹은 후 전세금을 토해냈고요. 이혼 위기에 처한 아들에게도 뒤늦게 원망을 받았죠. 아버님은 어머님이 벌인 어마어마한 사실에 어머님에게 정내미가 떨어져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이혼 소리를 그렇게 내뱉는데요. 그제야 어머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께도요. 돈도 돌려받고 사과도 받았지만 이미 시댁을 향한 제 신뢰가 바닥이 나서 상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꿋꿋하게 이혼장을 던졌고 지금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붙어있는 혹을 떼니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